4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벚꽃. 요즘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흐드러지게 폈던데 벚꽃이 떠오를 수도 있고 요즘에 포근한 날씨 너무 좋죠. 새로운 시작, 설레임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세월호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올해로 세월호 참사가 1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11년 전에 저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설레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아기를 낳았고 지금은 벌써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을 양육자분들,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는 가정하에 우리들이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이 세월호 참사를 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며 왜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 내 생일날 뭐 했더라, 이런 기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애도를 하고 추모하는 것이 잘 애도하고 잘 추모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누리 교수님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는 책 리뷰를 올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면서 지혜로운 민주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김누리 교수님께서 유튜브의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출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있다면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였냐면 김누리 교수님이 독일의 한 아주 평범한 카페에 들어가셨대요. 음료를 주문하고 카페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그 테이블에 이 자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누구누구누구가 즐겨 앉던 자리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카페에서 볼일을 보시고 카페를 나오시는데 들어올 때 미처 못 봤던 그 카페 입구에도 이 카페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누구누구가 즐겨 찾았던 곳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마침 그 카페 앞을 입구를 지나가시던 독일인인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함께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누리 교수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독일 할머니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그래, 기억해야지.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고 그냥 크게 와닿는 바 없이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세월호 관련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 제 소개란에 보시면 배우이자 엄마인 최승미입니다 라고 제 소개글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관련 공연을 했었어요. 임시 분향소가 있었던 안산 올림픽 체육관에서부터 단원고를 지나서 4.16 재단 건물을 지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4.16 생명안전공원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을 하면서 김누리 교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일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안산 순례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벤치들, 그리고 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잘 가꾸어져 있어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벤치가 보이면 세월호 참사로 먼저 떠나간 그
희생자분들, 아이들도 혹시 저 벤치에 앉아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싸우고 화해하고 웃고 떠들고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중간에 떡볶이집도 나옵니다. 떡볶이집을 보면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또 저 떡볶이집 단골 손님이었을 텐데 매운 걸 못 먹는 아이들은 뭘 주문해서 먹었을까?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사장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했고 호숫가에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현재 4.16 생명안전공원을 바라보면서는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과 좀 더 연결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동네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떤 완전한 타인이 아니라 함께 그저 사소하지만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평범한 나와 똑같은 그런 아이들이었었다라는 것이 좀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애도하고 공공연하게 함께 기억하고 그러는 것에 마음이 닫혀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씁쓸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도 다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공연 준비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육성기록집들을 접하고 책을 읽고 좀 더 그 아픔에 더 다가가 보려고 하고 좀 더 깊이 공감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큰 거대한 슬픔과 관련된 참사이기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까봐 내가 그 아픔에 압도당할까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직면하기를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이 또한 이기적인 이유에서인데 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점점 더 타인의 고통이 더 이상 타인의 고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고 더 많은 엄마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 많이 확장되고 도대체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인간이 아닐 뻔했나.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이 타인만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것을 나 홀로 기억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내 아이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거대한 슬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공연에 참여하셨던 저의 지인분께서 그 공연을 참여를 하신 이후에 저에게 후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 주리라 마음먹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절대 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 본인의 자녀,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지인분의 공연 후기를 들으면서 세월호 참사로 떠나간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정말 그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고 또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애도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4월 16일을 맞이해서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제 유튜브 채널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은 저번 달부터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막상 카메라를 켜고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니까
입이 참 잘 안 떨어지네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어떤 무게감도 있고, 혹시나 이 방정맞은 입에서 어느 분께는 또 상처가 되는 말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2번의 영상을 더 찍었었는데 삭제하고 세 번째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4월 말에 있을 세월호 공연을 앞두고 요 근래에 520번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유족들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에요. 그 책에서 기억하는 것과 애도하는 것, 그리고 추모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잘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월을 애도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014년에서 2023년의 기록 520번의 금요일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 기억 죽음은 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다. 한 세계가 무너지면 그 옆에 수많은 세계가 잇따라 무너진다. 추모는 늘 그러한 상실 이후 일어난다. 떠난 이를 간절히 그리며 생각하는 일. 다시 말해, 떠난 이와 연결을 유지하려는 힘이다. 그러므로 추모는 고요한 순간에조차 뜨겁다. 애통이 떠난 이를 그리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룰 때 그 행렬은 새로운 길이 되었다. 그 길이 열게 될 세상이 두려운 이들은 추모를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추모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부터 빠르게 분리되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연결이 끊어지자 기억은 조용히 그 빛을 잃었다. 인적 드문 곳에 홀로 낡아버린 재난참사의 위령탑들은 망각의 역사를 기념하는 조형물로 남았다. 가족협의회는 이 오래 굳어 단단해진 세계를 세차게 뒤흔들었다. 우리는 기우뚱한 세계의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공기에 둥실 떠올라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그 이름들의 심장이 뛰고 더운 피가 돌자 우리의 영혼에도 새 숨이 불어넣어졌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다.